안녕하세요. 더 베스트 학원 강사 이민희입니다. 오늘은 중등 2학년 수준의 듣기평가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2학년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등 듣기평가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두 유형이 동일하니까요. 다른 학년 친구들도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정규 듣기 수업이 진행이 될 때는요. 이 영상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각 상황별로 중요한 어휘나 빈출 표현들도 좀 세세하게 짚어보고 딕테이션도 함께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각 문제 유형들을 들어보면서 유형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스크립트는 보지 말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 보시고요. 정답을 맞춘 후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반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듣기평가에서 주로 1번에 나오는 날씨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날씨 문제에서는 요일이나 오전, 오후와 같이 시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장소, 지역을 물어보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수요일 오후의 날씨를 고르시오. 서울의 날씨를 고르시오.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한 문제에서 여러 시간대 혹은 여러 요일, 여러 지역의 날씨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듣고 날씨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들을 미리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익혀두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요. 꼭 관련 어휘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금요일의 날씨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Friday라는 단어에 유의해서 한번 지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형 1. 날씨 파악. 다음을 듣고 금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This is the weekly weather report. Monday and Tuesday will be clear with light winds. But on Wednesday, it'll be colder, so please dress warmly. On Thursday, it's likely to be sunny with some clouds. On Friday, we'll have rain all day. 이 지문에서는 사실 위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없었고요. 맨 마지막 줄에 on Friday 이 문장만 들으시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On Friday we'll have rain all day 라는 문장에서 Friday 뒤에 바로 rain이란 단어만 들으면 금요일에 비가 온다는 얘기네 하고 1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날씨 문제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림의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각 보기 지문의 그림을 보고 먼저 각 그림의 특징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묘사하는 모양, 무늬, 위치, 특징 등의 표현을 들으면서 아닌 오답을 하나씩 지워 나가거나 묘사하는 그림에 부합하는 단어가 들리면 바로 답을 골라내셔도 좋고요. 여기 있는 문제에 나오는 필통 그림을 보면 둥근 모양과 그 핑크색이라는 색깔은 모두 동일하고요. 앞에 그려진 그림만 다르죠. 그럼 이 그림의 단어들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바나나, 애플, 파인애플, bear, rabbit 이런 단어들은 미리 생각을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는 보시면 앞에 그려진 그림만 달라요. 이런 문제들은 고려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필통의 모양 자체 혹은 뭐 글씨의 여부, 글씨의 위치, 그림의 위치 같은 것들에도 차이를 둘 수가 있겠죠. 들어볼게요. 유형 2. 그림 정보 파악.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만든 필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urprise! Here is your new pencil case. Wow, it looks really nice. Did you buy it, Mom? No, I made it myself. Do you like it? Of course. The banana on it is very cute.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남자가 방금 The banana on it is very cute 라고 했어요. 필통 위에 그려진 The banana, 바나나가요. 너무 귀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바나나가 그려진 필통 1번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들어볼게요. I wanted to draw a pineapple at first, pineapple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렇지만 but it was too difficult for me. but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but이라는 건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해요. 앞에 문장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뒤에 문장을 했다라는 얘기니까요. 파인애플을 그리려고 했는데요. But it was too difficult for me.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안 그렸단 얘기예요. It's okay, Mom. I like bananas much better. Thank you. 그러면서 남자가 마지막으로 바나나가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 문장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봐도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심정 추론 문제예요. 여자나 남자 중에 누구의 심정을 묻는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해당하는 사람의 어조, 말투, 억양, 감탄사 같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전체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심정을 추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나 문장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보기 지문에 나오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미리 암기하고 복습을 해둬야지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보기 지문에 나오는 감정 형용사들은요.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또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감정을 물어보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먼저 외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shy는 부끄러운, 수줍어하는, 2번 bored는 지루한, 3번 scared는 무서운, 4번 happy는 즐거운, 행복한, 5번 upset은 화난 혹은 뭐 짜증이 난, 기분이 상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기 지문의 형용사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들어볼게요. 유형 3. 심정 추론.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d, we finally got to the top of the mountain. It took a long time, but the air is so fresh up here, isn't it? Yeah, it's so different from downtown. Look at the beautiful view down there, Anna. Wow, it's really beautiful. 이 문장이요.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여자의 심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의 어조, 톤, 억양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자가 방금요. Wow, it's really beautiful 했어요. Wow는 뭔가 감탄을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온 단어도 beautiful이라고 했으니까요. 긍정적인 단어인 거죠. 그럼 뭔가를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 knew you would love this view. Yeah, I'm so glad to be here today. 이 문장 또한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죠. I'm so glad to be here today.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glad라는 단어가 지금 여자의 감정을 대놓고 표현해주는 단어잖아요. glad는 기쁜, 즐거운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기 지문에서 glad와 가장 유사한 happy라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을 그렇게 추론해내시면 되겠습니다.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Sure. 다음은 장소 추론 문제이고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대놓고 그 장소를 영어 단어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소를 짐작할 수 있는 특정 어휘나 표현을 통해서 장소를 추론해야 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미리 익혀둬야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만이라도 꾸준히 듣기 연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들을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억을 하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 같은 경우 상점에서 벌어지는 대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look for 혹은 exchange, refund, receipt, discount, change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각 장소별로 이러한 자주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형 4. 장소 추론.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Hello, how may I help you? Hi,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my friend in another country.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사실 정답은 나왔어요. 여자가 I want to send this package 라고 했어요. package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package는 소포, 택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소포를 send, 전송하다, 보내는 그런 장소는 우체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send this package, package라는 단어가 들렸다면 우체국이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볼게요. Alright, which country do you want to send it to? 남자가 질문을 했어요. Which country? 어떤 나라로 보낼 건데요? To Russia, please. What's in it? What's in it?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There are some books in it. How much will it cost? 이번엔 여자가 질문을 했죠. How much will it cost? 비용은 얼마인가요? It'll cost $60 by airplane. Here you are.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리는데요? It will take about 5 days. 그래서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택배를 보내는, 소포를 보내는 데 필요한 질문들과 답변을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초반 여자가 한 문장에서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었어요. 5번째 유형인 관계 추론 문제 역시 장소 추론과 마찬가지로 대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영어 단어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특정 어휘나 표현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하고요. 이 문제 유형은 대화의 보통 앞부분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바로 듣겠습니다. 유형 5. 관계 추론.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ow can I help you?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여기서 사실 정답이 나오죠. 남자가요, How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문장 자체가 보통 상점 혹은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자의 대답이 정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문장이죠. I'd like to get a haircut, please. 그랬어요. 우리 haircut 이란 단어는 알잖아요.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머리를 자르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는 미용실일 거고요. 미용실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건 2번 미용사와 고객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연결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How much will it cost? It's $10. That's good. And can you change my hair color too? 그 다음 만약에 헤어컷을 못 들으셨다면 이 문장에서 두 번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an you change my hair color too? 헤어 컬러를 체인지하고 싶다. 머리 색깔 바꾸고 싶대요. 이거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미용사와 고객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What color do you want? I can't decide. What color is popular these days? Brown is trendy now. That'll be nice. 여섯 번째 문제 유형은요, 특정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다양한 소재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보통 대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정보들은 좀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뒷부분에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여자가 가입할 동아리를 고르는 것이니까 남자가 가입한 동아리를 답으로 고르지 않도록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유형 6. 특정 정보 파악. 대화를 듣고 여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고르시오. Chris, have you decided on your school club? Yes, I signed up for the Baduk Club last week.
방금 남자가요. I signed up for the 바둑 club last week 그랬어요. 우리 바둑 클럽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둑은 남자가 든 동아리니까 1번 바로 X 지워주셔야 돼요. Sounds interesting. Will you join the computer club again this year? 그랬더니 이번엔 남자가 여자에게 컴퓨터 클럽을 들 거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Well,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근데 try something different 하고 싶대요. 즉 다른 뭔가를 try 해보고 싶어. 그러면 컴퓨터 클럽은 들지 않겠다는 얘기니까요. 2번도 바로 삭제. Then how about a sports club like the badminton club? 그 다음 제안한 건요. 스포츠 클럽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거요? Like the badminton club. Badminton is difficult for me. 배드민턴은 is difficult for me. 나에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Oh, I see. Well, why don't you join the yoga club? Why don't you? 이 문장도 제안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러면 요가 클럽에 가입하는 건 어때? 그럼 여자의 대답이 중요하겠지? Sounds better for me. I'll do that. I will do that. 내가 그거 할게. 라고 했으니까 요가 클럽, 요가 동아리에 가입할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보기 지문 1, 2, 3, 4, 5에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지문에 언급이 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여자가 선택한 동아리를 골라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대화문을 듣고요. 맨 마지막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집중해서 듣고요. 마지막을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황별 중요 표현들을 익혀두면 문제를 푸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의도는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승낙 혹은 거절하는 말, 그리고 상대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말에 조동사 should나 had better 동사원형 구문이 나왔다면 그 말의 의도는 조언이나 충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듣고도 힌트가 돼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 정규 수업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의도 파악 문제 들어볼게요. 유형 7. 의도 파악.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Kate, do you like any Korean pop groups? Yes, I love the group Dreamers. Their music is really fantastic. Yeah, then how about coming with me to a K-pop festival this Friday? 남자가 방금 how about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뭐 하자고 제안했냐면 coming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어디를요? K-pop 페스티벌을요. I'd love to, but I can't. 벗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But I can't. 그랬으니까 못 간대요. I have a family dinner. How about Saturday then? 그랬더니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How about Saturday then? 그러면 토요일은 어때? 토요일날 같이 가는 건 어떨까? 라고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죠?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갈 건데 미안하다고는 안 하죠. 가지 않을 거니까 미안한데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거절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Every Saturday I have to take a violin lesson. 왜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take a violin lesson, 바이올린 레슨 들어야 하거든. 이거는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여자가 이야기했던 I'm really sorry 이 문장이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듣고 남자의 제안에 거절하는 거구나 라고 골라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 지문을 먼저 읽어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면 좋고요. 주제 문장은 보통 맨 처음에 인사나 집중을 끄는 문장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쭉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및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today, now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오늘은 혹은
지금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제라는 건 결국 화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반복해서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하면 그게 주제와 관련되는 키워드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들어볼게요. 유형 8. 주제 파악.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ttention, please. We'll now practice what to do in a fire. Attention please 라고 방금 집중을 끄는 문장이 나왔고요. 그 바로 다음 문장 We'll now practice what to do in a fire 이라 그랬어요. now라는 단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제문일 거예요. You'll learn how to be safe in a real fire. 근데 방금 주제문과 그 밑에 방금 나온 문장에서요. fire이란 단어가 반복이 됐고요. When you hear the fire alarm, 또 fire alarm에서 fire이란 단어 들렸죠? find the nearest exit and get out of the building. Also, remember to take the stairs. Elevators can be dangerous during a fire. 맨 마지막 문장에도 fire이란 단어 또 반복됐어요. 그렇다면 fire가 키워드란 얘기예요. 그럼 불과 관련된 보기 지문 보면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화재 대피 훈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지만 조금 주제 파악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화재라는 단어들이 보기 1, 3, 4, 5번에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것들은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문장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연습을 다시 새롭게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조금 쉬운 유형의 주제 파악을 하는 문제를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8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나머지 8가지 유형이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